자, 이번 주 섹터들 확인해보고 다음 주 섹터 전망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할게요. 자, 오늘 송가람 매니저와 최준웅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최준웅 매니저님. 네네. 오늘 우리 시장이 2,500, 코스피 2,500 턱 밑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상단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돼요. 더 높게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고점으로 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1월에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도 2,500선 돌파였지 않나 예.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앞전에서도 이제 2,500선 근방까지 왔다 또 저항을 받고 빠졌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근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좀 우려가 되는 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 작년 한 11월 기점부터 계속 최근에 좀 순매수세를 유입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가에서 분명히 좀 많이 담았을 경향이 좀 심할 거고 지금 그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와줄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증시가 지금 가파르게 오른 부분들에 있어서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구간인지는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2,500선 가까이 있다는 것은 좀 유의미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의미한 구간 그리고 지금 조정과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자, 다음 주에 송가람 매니저님 FOMC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혹시 FOMC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FOMC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FOMC 결과는 금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 우려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된 상황이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간은 맞다. 하지만 그렇게 큰 염려할 필요는 없고 FOMC를 앞둔 이 기간에는 이제 단기 매매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측면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지난주에 공약주들부터 수익률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웅 매니저는 모아 데이터 종가 기준으로 6.13%, 최고가 기준으로 11.17%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들,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네네.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다음 주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도 저는 충분히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AI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끄집어서 나왔던 부분들이 좀 데이터 관련주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모멘텀은 좀 단기적으로도 좀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시세가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주지 않은 게 지금 모아 데이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지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홀딩 유지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더 다음 주까지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아 데이터 리뷰 한번 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BL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가로는 4.27%, 최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BL 생소한 종목이기도 했고 이제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갈까요 앞으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테마들 중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BL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나 이제 매출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지되는 부분에서 살짝 올라온 모습. 그래서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님은 하나 더 확인해 볼 게 있죠. 지난주 핫섹터 중에 AI, 챗 GPT와 관련된 종목에서 나무기술을 선택해 주셨어요. 나무기술이 이번 주 수, 목, 금 3거래일밖에 없었는데 28%가 넘는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네. 저도 놀라운 수익률인데요. 예, 3거래일 동안 상당히 3거래일 큽니다. 동안 이제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네. 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챗 GPT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최근 이슈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 이슈와 엮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나경원 씨가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양강 구도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네. 이제 양강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 기술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는데요. 이런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뭐 단기로는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로도 앞으로 충분히 가치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나무기술은 28%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한 섹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바닥론을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 동안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좋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9만 원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 좋은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반도체 모두 좋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지금 반도체 그럼 확실히 바닥은 지나가고 있는 추세 맞습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 추세가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부분들로 인해서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일단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 좀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3거래일 전부터 그 추세 상단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정확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는 투자 심리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보통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를 굉장히 좀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IT 쪽이 좀 불안한 건 좀 사실입니다. IT 쪽이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가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또 사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매수 근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엔 좀 공급이 좀 줄고 나서 그러다 보면 좀 메모리 가격 부분들도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좀 유입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 또 오늘 제가 이제 이슈를 보니까 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가 지금 디램 재고 이 폭탄 세일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엔 수요 회복에 대한 청신호로 지금 또 봐야 되는 부분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기까지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확실하게 좀 잡혔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준 구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대는 충분하게 매수 심리도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기억에 최준욱 매니저 2주 전에 우리 또 섹터 레드앤블루 할 때 반도체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X 주셨어요. 제 네네네. 기억에. 그때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시그널을 그렇죠. 봐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미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램 재고를 폭탄 세일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수요를 확실하게 좀 잡으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지만 재고를 빠르게 좀 소진하려는 부분들로 지금 의지가 좀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좀 업황이 좀 충분히 또 좋아질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저도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외국인 매수세 수급면만 봐도 예. 지금 업황이 좀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이번 FOMC 지나서 확실하게 좀 0.25DP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물가는 피크아웃을 확인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면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이 기술주 중심으로 아마 좀 매수세는 좀 유입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반도체 이제 송가람 매니저님한테 여쭤볼 텐데 최근에 AI도 시장에서 계속 핫합니다. 지난주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줬는데 똑같이 잘 갔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가 지금 AI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다. 수요를 채워줄 수 있다. AI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송가람 매니저님은? 뭐 AI에 당연히 이제 AI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AI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기술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예전만큼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계 경제 시장에서 이 전체적인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이 먼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한 건데 이게 이제 좀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얼마만큼 커질까요?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에 수요는? 대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지긴 하겠지만 뭐 예전에 반도체 수요가 커졌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공장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외 수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늘었을 경우에 예. 그만큼 매출이 늘어났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만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느 정도 힘든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 증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가
좀 더 늘어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만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반도체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웅 매니저는 반도체 어떤 종목 가장 좋게 보시나요, 지금? 저는 지금 그래도 좀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갈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형?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제주. 상황인데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로도 좀 충분히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5G 쪽으로 좀 묶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낸드 플래시를 지금 자체 좀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엔 좀 5G 쪽으로도 좀 묶일 수가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쪽으로도 뭐 충분하게 추가 수급이 네. 또 들어와줄 수 있는 그런 기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투트랙 전략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 쪽에서 움직일 것이다. 제주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고요. 송가람 매니저의 토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미래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네. 또 시원하게 오랜만에 오늘- 따상을 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뭐 강했던 모습인데요. 뭐 상한가 종목은 제가 이제 처음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 회사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삼성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제품의 99%를 삼성전자에서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리고 주요 경영진도 70% 이상 현재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어느 정도 파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뭐 가격대 6,000원에서 시초가 12,000원에서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에 충분히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여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가격대 접근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에 바로 강하게 상승을 한다, 15% 이상 갭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이 미래 반도체 흐름에 따라서 강하게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고 갭 상승이 어느 정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래 반도체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래 반도체 상한가 따상 갔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좀 좋아져서 같이 올라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이쪽 기업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따상에 성공한 거라 보시나요? 뭐 두 가지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더 꼽자면 기업체 지금 가격대 밸류가 더 높다라는 점을 더 둘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뭐 우리가 공모했을 때 6,000원 가격대로 예. 시작했는데 그 가격대는 이제 현재의 낮은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했을 때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상승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매입으로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토픽 종목 미래 반도체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입니다. 정말 테슬라와 함께 업앤다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다시 시동을 거나 이런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오늘 그 화력은 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좀 애껴놨다가 다시 터질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두 분 다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일단은 최진우 매니저님, 네. 테슬라에서 역대급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 국내 2차 전지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전부터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먼저 좀 담아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 가이던스가 지금 예상치보다 지금 굉장히 좀 상회하는 좀 시작치를 내놓은 부분들인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주면 저는 좀 좋은 또 저가 매수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도 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기대감에 좀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만 좀 봐도 이제 뭐 ASP 상승 효과라든지 뭐 환율 효과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주가 좀 증가한다는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Q 증가는 10% 내외밖에 나와주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통상적으로 주가를 정말 끌고 갈 만한 이 모멘텀 자체는 아직 10% 내외밖에 안 됐다 보니까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ASP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환율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좀 Q 증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 구간도 저는 좀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테슬라 이 이슈만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좀 저가가 잡히고 좀 2차 전지 쪽은 이제 앞으로 좀 업황이 좀 화랑기에 좀 진입을 했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는 좀 저가 매수세에 대한 것들,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2차 전지 O 의견을 줬고요. 송가람 매니저는 다른 의견이 좀 있나요? 뭐 2차 카테고리 전지, 주셨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슈를 좀 더 짚어드리자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 이슈를 통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뭐 오늘장이나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로 인해서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가 현저히 낮은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저가에서 모아 가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해외 수주 계약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쪽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나온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중소형주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우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2차 전지 내에서 뭐 소재 그리고 셀, 그리고 오늘은 좀 네네. 셀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LG 네네. 에너지 솔루션 제외하고 셀 업체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다음 주에 이어질까요? 아니면 소재 쪽에서 또 반응을 할까요? 저는 지금 주가 모멘텀 다음 주 기대해본 건 테슬라 쪽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테슬라 이제 가이던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큰 여파로 지금 맞춰질 것 같아서 저는 좀 오히려 지금 구간에 좀 소재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소재? 맞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한 LNF를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LNF가 결국에는 테슬라 쪽에 대한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좀 주도 섹터로 지금 좀 주도적 역할을 충분하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캐파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만 지금 한 24만 톤의 좀 생산 능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 진출까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한 30만 톤에 좀 육박하는 이 생산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수준은 충분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LNF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지금 중장기 평을 돌파해주고 예. 오늘 좀 조정은 나와줬습니다. 오늘 좀 조정은 나와줬지만 오히려 지금 충분하게 지지를 해주고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충분히 지금 반등 여력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 얘기하면서 토픽 종목으로 LNF 소재 양극재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차 전지 특히 소재 업체들은 좀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주가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일단 이제 원가 이 판가 부분이 하락하는 부분들은 뭐 솔직히 지금 어쩜 작년에 리튬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쵸.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판가 하락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보면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또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 예.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자리를 잡아준다는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이 부분들에 대한 피크아웃을 지금 확인을 하는 부분들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벗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판가 우려 부분들 그렇게 영업이익에 그렇게 큰 불황을 준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발주가 얼마나 늘고 수주가 얼마나 느냐가 이 부분이 좀 집중을 해야지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뭐 빠진다거나 뭐 판가 가격이 좀 빠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크게 누를 만한 그런 이슈는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일단은 리튬과는 별개로 P와 Q가 더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가람 매니저의 2차 전지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삼진 L&D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종목이 2차 전지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정밀 금형을 생산하고 또 LCD 관련 부품 사출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가스켓 위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 SDI에 바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부각되지 않은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진 L&D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진 L&D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짧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찬주 나온 김에 자동차 한 번만 짚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이거는 뭐 코너 속의 코너로 OX 한 번만 들어주시면 준비해주세요. 오늘 자동차도 이찬주랑 똑같이 잠깐 멈췄어요. 네네. 어제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OX로 잠깐만 볼까요? 자동차? OX 들어주시죠. 들까요? 예,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옵니다. 아, 이렇게 좋은데. 오늘 왜 쉬었을까요, 자동차는? 최준 매니저님? 일단은 실적이 지금 현대차도 지금 역대 최고 실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조정은 앞전에 좀 당겼던 물량들을 그냥 단기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실적이면은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피크아웃이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면은 지금 실적은 더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기대감에 주가는 꼭 꾸준하게 또 올라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은 지금 뭐 다시 빠진다라고 지금 보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건강한 조정으로 좀 봐야 되지 건강한 않나. 조정.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걱정 안 하고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임플란트 볼게요. 사실 이것도 지난주에 넣을까 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중국 VBP 때문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흐름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임플란트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O와 X 처음으로 오늘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가볼게요. 여기가 좀 침체 여부와 다르게 주가 잘 가는 것 같아요.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고령화 산업 시대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VBP 정책, 그렇게 VBP 정책이 중국에 부각되게 된다면 한국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또 가격 경쟁력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네.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중국 VBP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24년, 25년 연평균 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성 자체는 좋게 보고 다음 주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중 매니저는 X 주셨는데 네네. 너무 올랐다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가장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VBP 이 부분 제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이 이번에 좀 임플란트가 좀 포함이 되면서 그게 좀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만 봐도 지금 환기 종목을 좀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미 이 부분의 재료는 좀 주가에는 전부 다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구간으로 지금 봐야지 오히려 지금 좀 추가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다소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VBP 제도 자체가 3년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주기만 지금 지나고 지금도 이제 기업에서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결국 기대감이 주가를 띄워 올린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스테인 갭 상승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될 부분이지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을 매물로 어떻게 좀 소화를 하면서 올려주기에는 다소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는 오히려 지금은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신규 매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오스테인 플란트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가 또 공개 매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지금 주가의 악재가 될까요? 일단 이 공개 매수 자체가 저는 좀 주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지금 오스테인 임플란트 그리고 이제 뭐 델티움 이 정도가 지금 거의 임플란트에서 대장이죠, 지금, 네, 거의. 그렇죠. 예. 대장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뭐 임플란트 하게 되면 오스테인 임플란트 쪽을 좀 많이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기업의 변수가 사라진 건 맞습니다. 예, 변수가 사라진 건 맞는데 지금도 악재 부분들이 공개 매수 부분들은 좀 분명히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풀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물량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찍어 내리는 물량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재무하고 상관없이 기대감이 지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금 로봇이랑 조금 연관성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결국엔 실적입니다. 로봇과의 연관성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지금 실적 없이 기대감의 상승을 이었던 아, 부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의 악재라고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VBP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호재로 작용이 돼서 지금 기대감의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지 결국엔 지금 이제 실적치가 앞으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어떻게 나와주는지까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것, VBP에 대한 재료 소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임플란트 내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오스 임플란트, 덴티움 같이 대장주들은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좀 피해 가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공개 매수는 가장 포인트가 이제 공개 매수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적정한 맞아요. 가격대냐, 대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측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오스템 임플란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더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들은 어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 외에 여기 임플란트 섹터 안에서 우리가 크게 오르지 않은 기술력 있는 회사를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 이 레이 회사는 예.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엑스레이 관련해서 치과용 의료 장비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원 엑스레이 그리고 3차원 CT 영상 장비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용 CAD 제품을 공격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주가에도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덜 올랐고 기술력이 있는 종목 레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비트 기준으로 보니까 한 달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딱 2천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인 어제로 표현을 좀 해보면 어제 비트코인이 2,900만 원 터치하고 다시 좀 지금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이 흐름이, 이 추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디지털 자산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열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O와 X 의견을 갈렸습니다. 일단 송가람 매니저님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4개 다 지금 동그라미 의견을 주고 네, 있어요.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올 동그라미를 드렸는데 네. 다 올랐죠. 네. 그렇죠. 근데 섹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디지털 자산 O 의견을 줬는데 한번 들어는 볼게요. 여기가 지금 오르는 게 그러면 네. 긴축화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측면으로 볼 것은 아무래도 지금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 이슈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코인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 위주가 될 텐데, 이 거래소 관련된 업체들은 아무래도 대장주인 코인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 증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게 보는 의견 들어봤고, 최진웅 매니저는 좀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투자 철학이 보수적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제가 알기로 2주 전에 M게임 공략주 갖고 왔는데 네네네. 그때랑 기조가 바뀐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뭐 디지털 자산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토큰 증권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돼야만 좀 기대감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자본시장법이랑 지금 비슷하게 한다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완벽하게 규제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디지털 자산 쪽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이 계속 그냥 무마만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은 하지만, 현재 금융에서 발표를 한 이후에 가장 이슈로 좀 잡을 만한 것이 지금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단독으로 발행하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토큰 증권을 좀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기대감의 물량에 담겼던 부분들이 한 차례 좀 나폭을 좀 크게 키울 수도 있는 부분들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분명히 산업에 대한 발전성이나 패러다임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방향성은 잡혀 있는 좀 제도는 맞지만, 지금 측면에서 기업들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대감의 물량이 담겼던 부분들이지, 지금 이 기대감 물량이 한 차례 또 나폭을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구간대를 충분하게 좀 소화를 또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다음
주에 좀 간다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면은 데니리님께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 뭐 NFT는 우선 뭐 예술품 관련 옥션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최진우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제 약간 NFT에서 먼저 기회가 좀 있을까요? 네네. 근데 댓글 보면은 결국엔 서울 옥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 추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옥션은 NFT로도 좀 엮여 있지만 네. 미술품 판매가 지금 굉장히 호조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에서도 지금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게 미술품 시장이죠. 이게 지금 2030 세대에서 미술품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꾸준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좀 NFT로도 좀 묶여 있지만 결국에 본연의 모멘텀 자체는 좀 미술 쪽에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도 충분히 좀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리오프닝? 네,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접근은 유효하지만 디지털 자산 쪽에 완전히 좀 모멘텀이 좀 묶여 있는 종목들은 조금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자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쪽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송가람 매니저님 대체로 뭐 비덴트, 뭐 우리기술 투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이 커플링되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바로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가장 강한 흐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거래소 관련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 네. 뭐 비덴트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탑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비덴트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소의 지분을 8%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코인이 좀 더 주목받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급등한 모습이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끝났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다시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좀 최근에 뭐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뭐 월요일에 뭐 시가 보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뭐 장 시작하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크게 갭이 뜨지 않는다면 충분히 시가 그리고 시가 이하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술 투자. 자, 이제 5번째 섹터, 마지막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 사실 좀 조용했어요. 대형주 장세 때문인지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거든요. 자, 근데 항공주나 면세 그리고 화장품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다음 주 어떨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OX 들어주시죠. 자, 일단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오늘 이제 이 국내 방역 당국에서 중국 비자 연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이게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이 비자 부분들은 이제 항공 쪽에는 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화장품이나 이제 다른 섹터들, 좀 전반적인 이제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비자랑은 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공이나 이런 부분들, 면세 같은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단기 악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다른 리오프닝 전반적인 섹터 부분들로 보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좀 큰 악재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도 저는 좀 리오프닝 기대감이 충분히 좀 살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다음 주까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비자 관련된 건 뭐 항공주에서나 좀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송라 매니저님, 이쪽 섹터가 워낙 큽니다. 어떤 섹터 위주로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다음 주에? 뭐 섹터가 정말 많죠. 뭐 몇 가지만 제가 크게 뽑아드리자면 면세점이나 이제 그 금액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 면세점 그리고 여행, 카지노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중국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도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는 종목과 그리고 오늘 가져온 종목을 추가로 말씀드릴 섹터는 제가 베스트로 꼽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결제 서비스 섹터와 홈쇼핑 섹터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쇼핑은 왜요?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지노 섹터와 마찬가지로 함께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와 함께 홈쇼핑 섹터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홈쇼핑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앞서서 두 분 모두 반도체랑 자동차, 2차 전지 다 5의견 줬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5의견을 줬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둘 다 잘 가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루 잘 가고 하루 죽고 뭐 하루 잘 가고 뭐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최진욱 매니저님? 일단 솔직히 지금 개별 장세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AI도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만 봐도 이렇게까지 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갈 만한 섹터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재료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들에서 수급 사이클이 계속 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로만 지금 지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의 업황이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부분들은 결국에 1월에 증시를 좀 상승으로 좀 치켜 올렸던 부분들이 리오프닝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4분기의 실적으로 곧바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개선 기대감에 지금 매수세를 좀 유입을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중국의 춘절이 지난 이후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확실하게 좀 정점이 피크 아웃가 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좀 저는 수요 회복이 좀 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계속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송그란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오늘 앞에서 반도체, 2차 전지, 화장품 지금 다 뭐 리오프닝까지 다 동그라미 여기 줬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오프닝이 가장 좋은 섹터다. 그 정도예요? 수익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리오프닝 종목이고요. 음. 그렇지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전부 다 오를 들었는데 그럼 뭘 사야 되냐? 그쵸. 라는 측면을 예, 생각하실 가장 그 수가 생각이 큽니다. 있겠는데요. 예. 그 점에 대한 해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번에 짧았지만 뭐 한 주 동안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피 위주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의 큰 시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이 대형주 위주 코스피 장세에서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어느 정도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코스피에서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 외에 기술력이 있는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리오프닝 관련된 강했던 종목군들은 다음 주에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개별주들, 리오프닝주들 모두 다음 주에 강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탑픽 종목을 넘어서 다음 주 공략주가 다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시황 이야기 나눠보고 잠시 후에 종목 공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최진욱 매니저는 이 중국 리오프닝 안에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뭐예요? 저는 지금 화장품이지 않을까. 화장품? 네네. 왜냐면 화장품이 지금 정말 오랜 기간 쉬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오랜 기간 쉬었는데 결국에 이 오랜 기간 쉬었던 부분들이 중국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중국이 사실상 이번에 리오프닝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지금 내수 경제가 그렇게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수 경제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전망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리오프닝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코로나도 지금 추이를 보니까 조금씩 완화 기조에 좀 들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좀 정점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공격적으로 뭐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이 리오프닝 같은 경우가 저는 좀 전반기 때까지는 모멘텀이 꾸준하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현재 뭐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이미 뭐 리오프닝에 진작이 좀 들어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효과가 거의 마무리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리오프닝 같은 경우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주 기저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네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로 정리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아니 근데 이 기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그래도 예상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화장품주들이 참
의심에 사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네네. 일단은 지금 이제 큰 재료는 이미 이제 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재료까지 이제 저희가 노마스크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실내 마스크 그쵸. 해제.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색조까지. 그렇죠. 그쵸. 이제 아래쪽에 마스크 부분들을 이제 뭐 화장품 수요가 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이제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잖아요. 쓰면 쓸수록 계속 달 수밖에 없고 또 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별주 장세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모멘텀이 제일 강한 부분들은 좀 저는 화장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 이 기저 효과 부분들이 주가를 그렇게 끌어내릴 만한 요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업황이 회복이 될 거라는 부분들이 밸류상으로도 지금 재평가가 좀 들어가줄 그런 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는 좀 매수 공략을 네. 좀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다음 주 공략주 함께 있습니다. 먼저 손가락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 들어볼게요. 제 다음 주 공략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야, 여기도 화장품. 네.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주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가져온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가격대가 가장 낮은 구간이다. 그리고 밸류가 가장 낮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팩도 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사업 그리고 병원 마케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리오프닝 이후에 주가에 충분히 좀 더 반영될 여력이 크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로는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매수가는 9,400원에서 9,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12,8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진웅 매니저의 탑픽 종목 또 화장품이겠죠,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맞춘 게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준비를 그 하다 정도로 보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저는 예. 이제 화장품 너무 지금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좀 펌프용 용기 국내 점유 1인 좀 연우를 또 다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연우 사고인데요. 제가 연우를 예. 한 2, 3주 전에도 좀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나 20% 수익률 나왔었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도 저는 좀 연우는 좀 매수 공략을 다시 또 해볼 위치라고 좀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재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앞전에 좀 큰 재료들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시장 결국에 이 부분이 지금 침체가 됐던 부분들 때문에 좀 수요가 좀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지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는 또 다시 좀 늘어날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부진했던 사업부 실적이 다시 또 증가로 개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주 지역 재고 부분들 그리고 네. 물량 부담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큰 저는 좀 연우를 좀 예. 소개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한 22,200원에서 예. 19,400원대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좀 급등 여력이 좀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3,000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네. 18,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연우 공략주로 해서 10% 수익 기록했었던 최진웅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탑픽 종목 다음 주 공략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섹터 레드앤블루는 마무리해보고요. 자, 이제 이 외에도 사실 두 분이 섹터 예상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외에도 좀 다른 정보들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손가락 매니저님 뭐 밴드 운영하시나요? 네, 현재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랑 검색하시게 되시면 지금 뭐 다 하지 못한 얘기들, 더 확실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밴드에서 손가락 매니저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네, 뭐 주말 동안 다들 또 주식 생각은 여전히 좀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엔 주식도 정보력입니다. 정보력이 굉장히 좀 뒷받침이 돼야만이 좀 투자도 좀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못다한 이야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보들 인사이트 부분들도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투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웅 매니저 검색한 뒤에
자, 다음 주에 뭐 FOMC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얻어 가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오늘 스페셜하게 금요일을 꾸며봤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더 춥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에 감기, 건강관리 꼭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